안녕하십니까. 수산지 공무원 대회 수산 일반 대한 감을 제가 일주일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하면 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합니다. 273페이지 수하고 품질 관리 이제 시작됐습니다. 수하고 품질 관리와 통조림 공정입니다. 조정이 아니고 공정이고 햅습 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저 칠판에도 간세시 간세법도였습니다. 저쪽에는 간세사였고요.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2020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카피에 막 올리죠. 돈. 제 그 핸드폰 바탕도 돈입니다. 자, 돈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땅을 지금 살라고 서산 당진 쪽에 그 수산물유통센터 이걸 차리려고 제가 계속 그거 하고, 다음 주에는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서 살 겁니다. 요새 인터넷 잘 돼가지고 뭐 검색도 하고 가보고, 근데 직접 가봐야 됩니다. 273페이지는 수하고 품질 관리를 보면요, 수산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획량의 불안정, 원료의 다종다양성, 부패 변질하기 쉬움, 어체의 대소라든지 크고 작고 부위, 어기에 따라서 성분 조성의 변화가 있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빨리 나가더라도. 혈압육이 존재한답니다. 특징이. 어류에는 보통육과 혈압육, 적색육이 있거든요. 미오글로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진한 적색을 띈다. 혈압육은 지방, 타우린 등 무질 등의 함량이 보통육보다 높아서 영양가가 좋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혈압육은 지방, 타우린 같은 게 많답니다. 높아서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혈압육은 적색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고수산에도 고기가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되어 있죠. 적색육에는 지방과 색소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백색육은 흰살 일본어 용어로 보통육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색육 어류가 백색육 어류보다 선도 변화가 빠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도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빨리 부패가 심하다, 이런 일반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리 활성 물질의 존재, 유독종의 존재, 자연적인 독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패류 중에서 종류에 따라서는 그 생체 중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잘못 먹으면요, 독소를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겠죠. 보그라든지 톡신, 그리고 고등류는 테트라민, 담치류는 미틸로탁신, 바지락은 베네로핀, 해삼은 홀로스루인, 불가사리는 사포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색 성분이 있습니다. 어류가 선도가 좋을 때는 냄새가 약하나 선도가 떨어지면 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진짜 바다 가면 신선한 냄새, 고기 막 잡아도 있잖아, 신선한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데, 어디 잘못 이렇게 횟집에 가버리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거든요. 물론 횟집은 이제 1차 요리 가공을 해가지고 버리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버리는 시간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만, 비린내가 심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비린내가 같은 좋지 못한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비린내는 트리메탈아민, TMA 등 많은 화합물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리메탈아민은
바다 물고기에서 있지만 민물고기에 극히 적은 특징이 있고요. 상어, 가을이, 홍어 등의 연골 어류 근육에는 트리메탈 아미노 옥시드가 있기 때문에 요소의 함유량이 일반 어류보다 월등히 많다. 이들이 분해되기 때문에 각각 트리메탈 아민과 아모니아가 생성되므로 냄새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트리메탈 아민 TMA라든지 VBN 같은 데서는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있는 것은 신선도 측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분해되어 각각 트리메탈 아민과 아모니아가 생성되므로 냄새가 매우 강해진다. 숙성시킨 홍어나 상어의 냄새가 강한 것이 이거다. 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은 이 때문이다. 민물고기, 미꾸라지에 나는 흙냄새는 지오스민 등에서 비롯된다. 예, 그래 되고요. X 성분입니다. X 성분은 어패류 중에 고분자 물질, 단백질, 다당류, 핵산, 지방, 색소 등을 제외한 분자량이 비교적 작은 수용성 물질을 통틀다.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수용성 물질을 통틀어 X 성분이라 한다. 익스트라 액티브죠. X 성분은 어패류의 맛과 기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패류의 변질과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식품학적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척추 동물보다 무척추 동물에서 이 성분이 많다. 이런 특징을 지금 읽어드리는 만큼 시험에 놓는다는 겁니다. 어패류의 X 성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유리 아미노산, 글루신, 알라닌, 글루탐산 등이고 아미노산은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을 내므로 어패류 맛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미노산이다. 핵산, 유전이나 단백질 합성을 지배하는 중요한 물질로 생물의 정식을 비롯한 생명활동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DNA와 RNA가 있다. 유리 아미노산, 어떤 성분과도 결합되지 않고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유리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색소입니다. 어패류에 들어있는 색소는 피부에 있는 피부색소, 근육에 있는 근육색소, 혈액에 있는 혈액색소, 혈액색소, 내장에 있는 내장색소로 나눌 수 있다. 피부 색소에는 멜라닌과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멜라닌. 자, 피부 색소에는 멜라닌과 카로티노이드가 있고요. 근육 색소에는 미오글로빈과 아스타잔틴이 있습니다. 미오글로빈은 대부분의 어류고 여느 송어는 아스타잔틴이 있습니다. 근육 색소, 피부 색소, 혈액 색소로는 어류에는 헤모글로빈, 갑각류는 헤모시아닌이 있다. 내장 색소에는 오징어 먹물에 있는 멜라닌,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철이, 헤모시아닌은 구리가 함유되어 있다. 자, 색소에 했고요. 해조류의 주요 성분입니다. 자, 해조류는 탄수화물입니다. 희물이 아니고 탄수화물과 무기질의 함유량이 높고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이 낮다. 미역, 다시마, 감태가 아닌가요? 감태. 예, 감태, 태자를 넣는 게 낫겠습니다. 감태가 감태가 이건가? 네, 감태가 중남 서산의 특산물이랍니다. 감태 등은 식용 해조류는 60%의 탄수화물을 함유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못하므로 에너지원이 되지는 못한다.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탄수화물은 한천, 카라기난, 알기산 등이다. 한천은 홍조류인 오메가3 및 꼬시래기에서 주로 추출하여 제품으로 한 것이고, 카라기난은 홍조류인 진두발 등에서 추출한 것이다.
알기산은 갈조린 감태, 예, 감태가 있네요. 갈조린 감태 등에서 추출한 것이다. 알기산은 갈조로 감태해서 합니다. 보통 이들 탄수화물은 식품산업, 의약품, 화장품 산업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천히 읽은 것은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변화 과정 화학적인 상식은 제 친구 김기용이가 의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지식 활용해서 같이 했습니다. 수산물의 체포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지, 계경, 자기소화, 발효식품 활용 부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는 수산물은 변화 과정에서 수산물 중 어류가 살았을 때 에너지인 글리코겐이 생성되어 되는데 이 과정이 ATP라고 칭합니다. 일단 이는 수산물의 혈액인 이를 분석하면 생선의 소화관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이를 돌기의 육모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에너지가 단백질 즉 에너지다. 수산물의 생선의 근육에서 이 포도당을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간의 역할이다. 고로 간이 사용 가능한 글리코겐 호수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이 이제 그러니까 간이 사람도 그렇지만 간이 기능이 하면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간이 근육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글리코겐 호수로 변화시켜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에너지를 내게 하고 이 과정을 ATP 근육이 힘을 내는 과정 에너지 발생 과정 ATP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수산물이 살아있을 때 ATP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수산물이 죽은 후는 ATP 과정이 아니라 젖산의 생성이 된다. 이 젖산의 변화가 수산물의 변화 과정이고 이 젖산의 활동으로 간기능 저하 수산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은 사후경지구 해경 자기소화 부피로 진행된다. 간에서 이 젖산의 분해도 기능을 하므로 간이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이다. 사후경직은 근육의 본질인 힘을 발하지 못하는 단계이고 결국은 굳어지는 것이다. 젖산의 분해, 사후경직. 이 굳어지는 것은 젖산의 축적으로 산도가 증가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pH다. 그러니까 젖산의 증가, pH 감소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이후 해경에서 근육이 풀리면서 근육이 열한 현상이 되는데 근육입니다. 근육이 이가 낫겠네요. 열한 현상이 되는데 발효식품, 식혜, 홍어 및 축육 등에서 활용된다. 축육은 조금 발효가 되면 더 맛있대요. 식혜란 말이 왜 있죠? 이거 빠집니다. 해경 후 자기소화 단계와 유사한 사항으로 수산물에서 이를 에너지로 개입하는 것이 소금 등 활용하는 염제품이 그리고 햇볕을 활용하는 건제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기소화 단계 수산물을 수분을 줄이는 겁니다. 염제품은 뒤에 아닌가? 염제품?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염제품 앞으로 맞는 거 같는데 사후경제는 결국은 ATP가 변화되어 그 부산물인 젖산의 생성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 신선도 측정 방법 ATP, pH, VBM, 이발성 염기질소 K가 TMA, 트리메탈 아민, 히스타민, 암모니아 등 측정 후 신선도 유지 방법으로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 유통법 제35조 골드체인 저온 저장 방법 등이 이용된다. 결국은 이 사후경직 단계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 시점에서 수산물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고 해경 및 자기소화 전에 수산물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소화를 세분화하며 젖산의 축적으로 사후경직이 일정한 후 근육이 풀리면서 해경 단계로 진행된다. 이후 자기소화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단백질 흡수인 구조망인 펩티드 및 이 펩티드가
전자해류가 일어나서 분자인 아미노산으로 변화되고 이 양자의 작용으로 조직연화 및 부패 촉진 등 현상이 일어난다. K값의 신선한 핵감룡의 선도 측정에 활용되고 이는 ATP 분해 정도를 이용하는 신선도 판정하는 방법이다. K값은 ATP 분해가 사후에 일어난다. 요번에 이거 수품사 2차가 놓은 겁니다. 이거 K값은 이노신 하이포산텍 이 분자고 밑에가 ATP, ADP, AMP, IMP 더하기 그 이노신 하이포산텍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ATP, ADP, AMP, IMP, 이노신 하이포산텍 변화 과정이다. K값을 측정한다. 수품사 2차 나왔습니다. 그래. 6회 수품사 2차에 나왔습니다. K값이. 제가 그 사업을 쭉 읽어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2페이지 정도는 그리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산 노루의 사후 변화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금방 읽은 거 쭉 읽어보면 됩니다. 뭐 해당 작용, 사후 경쟁, 해경 작용, 경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패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부패 이제 그 할 때 측정하는데 그 수치도 나왔습니다. 수분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는 수사 종류는 식혜, 젓갈, 액체 등이고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수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로 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경우이며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생기면 부패를 한다. 바로는 무산소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고 예시로 저산구는 무산소 상태에서 포도당과 반응시켜서 저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예, 이거 이제 오타가 있네요.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부패는 아민류, 암모니아 등 생성하여 매운맛과 부패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산패는 호소의 변질 중 단백질 변화로 인한 자기소와 관련하여 펩티드 아미노산이 조직연화와 부패 촉진과 관련하여 지질분해 호소인 지방산과 스테롤이 변화되어 불쾌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데 이는 산소와 지질의 결합으로 변하는 현상이고 이를 산패랍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조직연화에 관련시키고 지질분해 호소인 지방산과 스테롤 변화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산소와 지질의 결합은 산패가 일어납니다. 변패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의 변질을 변패라 합니다. 부패와 바로 행기성 세균은 산소를 반응하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그 부산물이 인간에게 이로우며 바로이고 해로우면 부패가 된다. 바로는 주로 탄수화물에 분해되는 과정의 부산물을 말한다. 네, 이거 지금 박스까지 있으니까 봐두시고 어류의 사후 변화 과정 중 사후경직 현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ATP 감소, 그 다음에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TCA 사이클에서 무기산 축적이지 유기산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산 축적 3번이 답입니다. 유기산 감소를 하든지 유기산 감소를 하면 되네요. TCA 사이클 전개되어 유기산 감소된다면 맞는 문제고 액틴 미오신과 결합, 사후경직이 이렇게 수분사에서 1차에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까지 수하고 품질 관리 중 그 수산물의 특징, 수산물 특징과 그 다음에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수산물의 생한 그래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수산물의 사후 변화, 수산물 사후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산 일반 2주비례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요번 달 말까지 하면은 이거 오타까지 다 잡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